소비책방 북소리 100회 특집 북콘서트 기생충과 댓글 부대가 도서관에서 생각하는 책 읽는 서울 100회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네. 함께 하니까 사실 좀 긴장도 되지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100회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도 또 이렇게 색다른 분위기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는데 자, 먼저 오늘 북콘서트의 첫 페이지를 열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를 노래해 주시는 분인데요. 신재창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같이 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같이 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노래로 들려드렸어요. 시를 노래하는 신재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회를 맞아 앞으로도 200회, 300회 더 가시라고 새로운 길을 들려드렸고요. 예전에는 시가 노래였고 노래가 시였는데 요즘은 그 둘의 사이가 멀어졌죠, 많이. 그래서 그 둘을 이을 수 있도록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노래 음반이 지금 3장의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콘서트, 오늘 문학 콘서트도 주제가 재밌던데 이 콘서트를 통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곧 봄이죠. 그래서 천냥이 시인의 이른 봄의 시라는 시를 노래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다 멈춘 곳에 새들도 둥지를 고르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다. 바람은 빠르게 오솔길을 깨우고 메아리는 능선을 짧게 찢고 한 줌씩 생각은 터다나고 계곡은 안개를 길어 올린다. 바위 등에 기댄 팽팽한 마음이여 몸보다 먼저 산정에 올랐구나. 아직도 덜 핀 꽃망울이 있어. 사람들은 서둘러 나를 지난다. 아무도 늦은 저녁 기억치 않으리. 네, TV 책방 북소리 100회 특집 북콘서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생충과 댓글 부대가 이곳 도서관에서 생각하는 책 읽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죠. 사회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보기에 서민적 글쓰기로 더 유명해지신 기생충 박사님 누구죠?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네. 모셨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정말 핫한 그런 작가님이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핫한 걸 넘어서서요. 네. 거의 뭐 정상의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나? 2015년을 지배한 작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볼 수 있죠. 네, 댓글 부대 장강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100회 맞았어요. 한 말씀씩 좀 축하의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 북소리가 이제 책을 좀 읽으라고 계속 북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북소리가 멎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알아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데. 많이 읽으시고 저희도 멈추지 않고 그게 좋지 않을까요? 북소리가 더 크게 울리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도요. 네, 북소리 더 크게 울려야 된다. 뭐 네, 화이팅. 네, 예산 네. 지원도 많이 하도록 받고,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서민 교수님은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집 나간 책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소개할 때 좀 서운했던 게요. 네. 저는 그냥 뭐 기생충 학자 뭐 이러더니 이분한테는 2015년을 지배하셔서 좀 서운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집 나간 책 네네. 집 나간 말고 책. 그리고 이제 서민적 글쓰기로 2015년에 거의 하반기를 지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유, 서운하셨군요, 또. 아유, 아니, 워낙 핫한, 떠오르는 시니어 작가님이셨고, 서민 교수님은 뭐. 이미 떠 계시는. 그러니까요. 이미 계셨잖아요. 제가 마음이 좁았습니다. 오늘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은 작가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시간, 이 순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이 시대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은 북소리답게 책에 대한 이야기,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책 읽지 않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서민 교수님 네. 기생충은 탐욕스럽진 않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생충 한 100마리를 이제 잡아보면 네. 뚱뚱한 기생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날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하루에 밥을 한 2톨 정도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죠. 더 욕심내서 더 많이 먹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래서 한 200마리, 300마리가 있어도 다 사람 몸에서 아주 다 편하게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그래서 그게 기생충 정신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기생충들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연가시만 봐도 그 물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곤충을 물로 뛰어들게 하잖아요. 물에서 알을 낳으니까. 근데 그런 기생충이 굉장히 많고, 기생충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도 다 그렇게 욕심도 없고 머리도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서는 기생충이 많이 없어졌지만 야생동물에는 기생충이 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충하고 싸워서 이긴 유일한 종이 바로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네. 사람은 책을 읽는 존재잖아요. 이 책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우리가 1인당 한 50마리씩의 기생충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 이거죠. 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생충을 이길 수 있는 거, 기생충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책을 읽는 유일한 종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 읽지 않는 사회라고 주제를 처음에 던져드렸는데 얼마만큼 읽지 않느냐, 아마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넘어가 보자고요. 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찾아와 주신 만큼 또 책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루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하루에 책을 1시간 이상 본다. 1시간 이상 본다. 오, 꽤 많으세요. 이 정도면 훌륭한 평정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2015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인 3명 중에서 1명은 한 해 독서량이 빵권, 0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3명 중 1명이니까 30%가 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을 읽는 성인의,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연평균 독서량이 어떻게 되냐? 평균이 9권이었습니다. 9권이었고요. 독서 시간은 하루에 약 22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1시간 이상 읽으신다고 손드신 분들은 진짜 뭐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더 읽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서울 시민의 한해서 좀 봤더니 연평균 독서량이 13권 정도 읽었고요. 하루에 독서 시간은 32분 정도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외였거든요. 의외로 참 서울 시민들이 책을 그래도 읽는구나, 많이 읽는구나, 제가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두 분은 이 통계 결과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양극화돼서 책을 좋아하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0%, 20%의 책을 읽는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10시간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책을 읽지 않아도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에 만족하지 말고 모두 다 평균을 좀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평균 32분이라는 수치를 들으니까 네. 뭐 그만하면 뭐 이렇게 바쁜 그쵸, 세상에 그래도 그렇게 읽지 않는 건 아니구나 하고 그 보고서 이제 찾아보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책 더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아마 분명히 일하는 시간은 일본보다 길 테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더 높을 텐데 그렇죠. 이 정도 읽어주시면 뭐 좀 감사하고 좀 더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뭐 저도 좀 이제 읽을 거리를 좀 재미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 좀 독서 시간이 많은 거는 지하철이 잘 보급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만 해도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급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멀미가요. 멀미가 그렇죠.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정말 책을 읽기 좋은 곳이고 서울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이 읽고 오래 읽고 뭐 권수를 많이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읽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베스트셀러 대형 서점에 가서 일단 베스트셀러 코너부터 가서 요새 1등 누가 하나, 어떤 책이 하나 하고 무조건 그 책부터 좀 집어들게 되는. 그래서 네. 베스트셀러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새 책들은 좀 발굴될 기회마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네. 이제 책이 지금처럼 책이 안 팔리고 그럴 때 제 책을 몰래 이제 베스트셀러에 뽑아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제 책 좀 한 10권만 사주면 안 돼? 라고 이제 부탁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책을 이제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자기만의 그 책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네. 책은 또 다른 책에 이르는 창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책, 예를 들면 상실의 시대인가 이제 그 책을 보면은 나는 뭐 위대한 개츠비를 읽지 않는 사람하고 말 안 해.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읽다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어떤 작가 책이 재밌으면 그 작가가 쓴 전의 작품 뭐 이런 것도 읽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을 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 안 읽을수록 읽을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비슷하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궁금한 게 더 생기고요. 내가 이만큼 모르는구나 알게 되는데 그렇죠. 안 하면 아예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도 걸리는 사람만 걸려요. 기승전 기생충입니다. 네, 모든 걸 다 그쪽으로. 근데 실제로 그 네. 서점의 통계를 보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 달 동안 큰 대형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는 단 한 권의 책이 그 책을 제외한 수백만 권의 책이 판매되는 것과 50대 50으로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중 현상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왜 베스트셀러만 선택하는가라고 질문을 저는 항상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하는 거일 수 있겠다. 가령 미디어가 대신 선택해주고 뭐 세상 사람들이 대신 선택해주는 거에 따라서 나는 책을 사겠다. 결국 베스트셀러만 계속 구매하는 그 패턴은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출판계는 이렇게 종의 다양성이 그 자체의 건강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든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야말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출판에 있어서. 저는 그래가지고 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간다 할 때 극장 가가지고 뭐 보지 하고 고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다 어떤 영화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보겠다라고 하고 같이 볼 사람이랑 이미 극장 가기 전에 그런 거를 합의를 해가지고 예매를 하고 가고 보는데 네네. 책은 좀 그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그냥 스스로 고른다. 그리고 서점 가서 고른다가 한 반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썩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서 매대의 어느 위치에 있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좌우가 많이 되고 그게 또 자기의 어떤 독서 편력이라든가 독서 취향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서평 같은 걸 다른 사람이 쓴 서평 같은 거를 많이 보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단순히 책이 아니라 다른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소통하는 환경, 또 뭐 베스트셀러 자리에는 영 못 오르겠지만 책의 특성 때문에 그래도 좋은 책이 나왔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채널 같은 거, 그런 게 좀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 늘 저희 이렇게 뭐 가지고 있죠? 그래요.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책은 하루에 30분 평균 안 보면서 때로는 한 번도 안 펼쳐 보면서 스마트폰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들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런 질문부터 드리지만 계실까 싶은데 나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계신가요? 계신가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하, 1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1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한 분. 또. 그러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분 정도.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많으세요.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3시간 이상. 그렇죠. 이거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3시간 정직하신 이상.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요. 정직하신 것 같아요. 사실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죠. 여기 앞에 분은 3시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세요?
뭐 뉴스도 보고 아니면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결과를 좀 평균치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하루 평균 3시간 19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서민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네. 남은 평생을 스마트폰과의 전쟁에 쓰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선포는 안 했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책이라는 게 이제 뭐 따로 읽을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현대인 다 바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자투리 시간이 2010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몽땅 스마트폰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지하철에서 하다못해 무료 신문이라도 읽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럼 뭔가를 읽는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원래 그리고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이제 어려운 책 같은 거 읽으면 좀 인내심도 길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애인이 둘이 있어도 스마트폰 서로 보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인내심도 없애고, 뭐 상상력도 없애고, 그래서 모든 해악이 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거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너무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망이 구축이 네. 정말 잘 되죠. 제가 작년에 한번 딱 외국에 베트남에 한번 가봤는데 네.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터지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와이파이를 많이 터지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열고서 내가 읽는 것도 거기 얼마나 좋은 훌륭한 어떤 지식이나 뭐 정보나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걸 읽거나 책을 읽거나 뭐 뭐든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도 글을 읽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장강민 작가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이 해롭다, 뭐 이거를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해서 안 쓸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됐고, 네. 더 뭐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더 차고 사람 그죠. 일상에 더 크게 오겠죠. 네. 제가 위기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책 형태가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변질이 되는 거라든가, 뭐 소설도 지금 이제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금의 이제 단행본 형태가 아니라 되게 뭐 쪼개진다거나 뭐 연재 형태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체가 바뀌어서 또 기존에 이제 좋은 가능성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저는 좀 복잡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얻는 정보랑 책으로 얻는 정보랑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 정보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을 하니까 이제 가끔 검색을 해보면 봄, 가을 구충제를 이제 딱 검색을 하면은 봄, 가을 구충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쓴 기생충 열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먹을 필요 절대 없다. 절대 없나요? 네. 왜요? 아니 그 옛날에 누구나 걸려 있을 때는 굳이 이제 검사하지 말고 그냥 먹이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 얘기였는데, 지금은 뭐 2% 정도밖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봄, 가을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만 뭐 가족끼리 단합을 위해서 먹는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의학적 이유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거기 낚여서 사람들이 구충제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혹시 이제 뭐 죄 없는 기생충이 죽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 근데 그런 정보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한다, 뭐 실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할 게 또 많아지는데 다음 이상한 얘기를 제가 오늘 아닙니다.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독서 네. 뭐 독서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이 독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네. 이런 것이 참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연령별로 책을 얼마나 읽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는다라는 비율이 10대에서 20대, 영국인이죠. 그러니까 18% 정도 되고 30대에서 40대가 31%.
또 60세 이상이 48%.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라는 그러네요. 실제 그 통계가 있는데 사실 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거든요. 어릴 때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왜냐하면 이제 독서가 강권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 막 이렇게 책 읽지 않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도록 막 만들죠. 그러다가 연세가 들고 뭐 그럴수록 뭐 눈도 침침해서 나는 못 봐 뭐 이렇게 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그 책을 못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30대도 너무 바쁘고요. 사는데 너무 요즘에는 치이고요. 그렇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반대 서구와 정반대 말하자면 독서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가 어릴 때 너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권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에 학을 띄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박관념이 생기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책을 절대 못 읽게 한다 그러면 애들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몰래 책을 읽다가 이제 걸리는 학생들이 나오고 이래서 중학교만 가봐라. 내가 책 다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뛰어놀고 나가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학원 가는 것도 바쁜데 뭐 책까지 너무 많이 읽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잔인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원 가느라 바쁜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10대들이 그러면 10대나 10대 이하들이 많이 읽는 책이 뭐냐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공부에 대한 것. 기억나세요? 한 95년, 6년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왜 막노동에서 S대 법대에 가신 분이 있었어요. 공부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게 네. 진짜 희대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학생들한테 읽혔고 지금도 아마 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네. 책이 제일 짜증났어요. 한 고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책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막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유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고 아니면 뭐 요즘 또 새학기 다가오고 있는데 참고 서류들이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10대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양하게 읽는 건 아니라는 세태를 또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좀 이제 뭐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를 네. 이제 자주 보는데요. 보면 항상 그 10대가 주도하는 베스트셀러가 또 있습니다. 저 참고서나 그런 공부책 그쵸. 말고요. 흔히 요즘 이제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뭐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긴 제목들의 책이 뭐 대부분 인터넷 서점들에 그게 아예 한 코너가 돼가지고 한 카테고리가 돼 있고요. 근데 한 카테고리가 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게 신간이 나오면은 종합 베스트셀러 1위도 가끔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찍습니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런 거 찍는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네 사람이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10대 학생들이 보는 거고 네. 아무도 그 학생들한테 그 책을 권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를 사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봐서 그걸 종합 베스트셀러 1위로 만드는 게 드물지도 않게 그냥 왕망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위안도 받고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이 글자를 참 좋아하는 동물이구나. 아.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만화책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 와중에 아무도 읽지 말라는 책을 사가지고 그 라노벨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걸 보고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좋아한다. 사람은 정말 읽기를 좋아한다. 뭐 그런 위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 댓글 부대를 통해서 본 또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터넷 여론 조작 이제 그 사건을 다룬 소설이 바로 이제 댓글 부대였죠. 그러니까 허구지만 정말 진짜 같은 이야기. 그래서 많은 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저는 장강문 작가님을 전혀 그런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왜요? 예,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그렇죠. 평화롭게 네네. 생기신 분이잖아요. 유머도 근데 뭐라고 있으시고. 하셨나 하면 네. 사람 따귀를 후려치는 느낌으로 쓰고 싶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뭐 일단은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사람들 입에 오르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따기를 이제 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종이책이 됐고 상을 받았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이제 계속 입에 더 올랐으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지금의 이제 인터넷 여론 문화라든가 그런 환경 같은 것도 좀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책을 읽을 때 정말 네. 좋은 책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댓글을 몇 개 달았다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느냐, 그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정말 책 얘기를 또 하자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약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나면 이 기사가 뭘 뜻하는지를 사람들은 댓글을 읽어야 비로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웹툰을 보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 댓글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절하죠. 맞아요. 너무 친절하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댓글이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이 많구나. 웃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장르면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싶어서 좀 이거 읽고 나서 세상이 좀 무서워졌고, 그다음부터 댓글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댓글 부대에서의 주인공들, 등장인물들 20대들이죠. 예. 그리고 앞선 작품, 표백이라든지, 뭐, 헬조선이라는 또 그런 신조어 아닌 씁쓸한 또 그런 말도 만들어낸 한국이 싫어서 예. 이것도 보면은 주인공들이 20대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20대, 대한민국 20대에 좀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종종 받고, 네. 그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제가 20대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각별한 줄은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뭐 애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하는 고민 같은 게 지금 한국 20대 고민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20대가 아니라 그냥 80년대 중반 90년대생들의 고민이랑 저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어떤 뭔가 약간 좀 공감대가 뭐 미묘한 공감대가 있어서 네. 제가 소설 주인공으로도 20대를 자꾸 불러들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민인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40, 50대가 되면은 이미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사치스러운 단계가 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일단 살고 보자는 고민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70년대, 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답을 사회가 좀 줬던 것 같아요. 뭐 부지런히 살고 뭐 독재 정권과 싸우고 뭐 이런 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답을 못 주는 사회가 돼서 90년대생, 80년대생, 또 지금 나이가 20대인 분들이 그 고민을 되게 격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답을 못 주고 있고, 제 책도 그런 답을 주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질문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결핍이 있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네. 보고, 그 결핍을 뭔가 모색해보고 채워보고자 예. 하는 어떤 작가적 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서민 교수님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아, 와, 여기 갑자기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여기 듣다가 딱 들으니까 결핍. 정말 소리에 와, 잘.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재능입니다. 결핍이 없으세요. 아니 저는 제 서민 교수님 뵐 때마다 그 유머 감각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도 저렇게 유머 감각이 재능. 근데 이렇게 생기면 유머라도 해야 됩니다. 그 서민 교수님 그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고래회충 아, 예. 그 칼럼
그 사건이죠. 네, 저 이제 지금 그 사건이 문제 제가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이제 고려혈증 걸려서 입원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내용은 다 내용 조금만 보면 이제 누구나 만우절 거짓말인 거를 알 수 있게 해놨는데도 많은 곳에서 전화가 왔고 문병 가겠다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아 우리 사회가 좀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에 내연녀와 같이 회를 먹다가 고래혈증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장난으로 쓰셨는데 세상에 그걸 다 믿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을 통해서 오히려 내용을 파악하고 네. 긴 글은 그냥 스크롤을 내려버리는 네. 뭐 이런 어떤 읽지 않는 사회, 읽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읽는 능력을 퇴화되게 만들고 읽기 싫어하고 그럼 결국엔 이게 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계의 발전, IT의 발전 이런 것과 더불어서 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문화하고 연결시켜도 책의 미래가 좀 어둡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두 분과 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책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읽으실 것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은 있긴 있는데 책의 어떤 그 형태가 좀 변질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무섭고요. 저도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질감을 되게 좋아하고 저도요. 예, 네. 무게감을 좋아하고 뭐 지금 있는 형태 책의 형태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읽을 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네. 이거가 어쨌든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쁜 거라고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가 짧아지다 못해 카드 뉴스 같은 형태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제 휴대전화기에 최적화된 형태고, 그러면 이제 카드 뉴스는 나쁘다, 뭐 모든 걸 너무 요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보여준다, 이러고 외면할 게 아니라 카드 뉴스라는 형태 안에서 이게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어떤 깊이라든가 뭐 공정성이라든가 얘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을 이제 못 빠지게 하는 그런 연구를 따라가야겠죠. 카드 뉴스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책도 아마 형태가 많이 이제 흩어지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돼야겠고. 이 140자 SNS 글만을 따로 묶어서 안도현 시인께서 그 잠문이라는 책을 또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입니까 소설입니까 했더니 그냥 그 SNS에 올렸던 걸 다 묶어서 책으로 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SNS가 새로운 글쓰기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강명 작가께서도 SNS를 어떻게 보면 작가적 전략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SNS가 책의 새로운 어떤 뭐 매체로서의 그런 역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새로운 역할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뭔가 회사 이름 같은 거를 대도 괜찮은가요? 뭐 카카오 브런치 같은 서비스가 뭐 모두가 작가가 되는 뭐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카카오 페이지를 처음 열 때 어떤 텍스트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 이런 포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민 교수님이랑 같습니다. 제가 되게 완고한 어떤 단행본주의자라 가지고 전자책 리더기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종이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종이책 단행본 안에만 들어가는 형태를 좋아하고, 종이책 중에서도 요즘 되게 얇게 나오는 그런 책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카오 페이지, 뭐 브런치, 뭐 이런 류들의 실험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참 재밌는 것이 그 현대인들이 SNS를 쓰기 시작하면서요.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SNS를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글자의 분량이 다 책 한 권 분량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쓰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책 한 권 분량의 문자 콘텐츠를 계속 다 지금 모두가 다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질은
두 번째로 치고 네. 양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제가 네. 95년에 이제 삐삐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삐삐를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삐삐 이제 그 삐삐를 치면은 20초 동안 이제 인사말이 나가요. 근데 그동안 거기다 소설을 연재를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뭔가 좀 충격적인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게 계속 자극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으악! 다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토마토 케찹이었다. 다음 시간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모아서 제가 책을 낸 게 바로 이제 소설 마테우스라고 시대의 제 쓰레기 책이자 저의 제가 이제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는 이유가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SNS가 안도현 시인 뭐 그분은 조금 예외고 시인은 좀 다르지만 SNS에 있는 걸 모아서 책을 낸다 그러면은 제 마테우스 소설과 비슷한 퀄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NS 쓸 수 있는 거는 좀 어떤 질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나는 뭐 오늘 그만둘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극적인.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요즘 이제 책 계약을 할 때, 제가 소설 계약을 할 때 옛날에 보면은 계약서에 전자책 계약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게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추가 조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저는 이제 종이책 형태로 쓰고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출판사가 독자한테 유통할 때, 네. 그러니까 분재를 해가지고 뭐 유통하는 식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인터넷 서점 전자책 에서 사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 단편 따로따로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사는 형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장편을 분량을 잘라서 예, 예.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장편도 그렇고 이어지는 장편인데도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고 아주 양이 짧죠.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이미 그 플랫폼을 올라타는 순간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그렇게 유통되는 단계가 됐고, 그 플랫폼이 종이책이랑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또 네. 아예 종이책용 콘텐츠가 따로 있고 이 플랫폼용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겹쳐진 구석이 많습니다. 겹쳐진 중간지대가 많고 이 중간지대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 자체가 너무나 위력적인 디바이스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좀 책 읽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책 읽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가 우리 모두의 지금 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도움을 또 많이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가 이제 너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런 환경에서 사실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 독서가 한 20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많이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뭐 고전 한 50권 정도를 주면서 니네가 보는 시험은 이걸 읽어야 여기서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훔치는 거는 무엇인가? 1. 금초 때, 2. 은초 때, 뭐 동초 때, 무비초 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서 그러면 애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50권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강제성을 네. 두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강훈 작가님은요? 정말 입시 때문에 책 못 읽는 학생 정말 많고, 그것도 문제고 직장인들도 그렇죠. 좀 이게 이제 승진 시험에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은 그러면? 아니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정말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뭐 당장 뭐 책이 되게 즉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졸리고 뭐 이런데 그런 환경에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미안하고, 네. 일단 사람이 좀 이렇게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이랑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잠도 충분히 잔 다음에 여유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있어야 거기 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 시간 저는 단축. 가끔 그 제 제자들이나 또 뭐 친척들한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그 막 책 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쪽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여행서를 한 권이라도 읽고 가면 그 여행지를 얼마나 네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여행서 없이 네가 그 여행을 그만큼의 질을 말하자면 얻을 수 있는 그만큼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행을 하려면은 아마 수천만 원의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냐. 저도 그렇게 꼭 여행서뿐만이 아니라 뭐 그게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책들이 사실은 그러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네. 예, 가장 어떤 삶의 가장 깊은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거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느끼면, 그 다음엔 자신들이 알아서 다 계속해서 책을 뭐 저절로 뭐 읽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막 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리스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비자 발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시험으로. 출국 심사장에서 이제 네. 여권 받고 네. 아 그리스 가시는 조르바 적었었죠 이런 거. 약간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좀 강제성이 주어지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물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솔깃한데요 진짜. 내시는 문제 농담이신 거죠? 교수님. 자, 이 시간 저희가 항상 독자들의 질문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질문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저희 TV 책방 북소리를 찾아와 주신 만큼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진짜 근접 거리에서 받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릴게요. 손을 한번. 네. 이렇게 앞쪽에 여자분. 전 부산에서 왔고요. 네. 문헌정보학과 학생이고 아, 그러시군요. 미래 도서관 사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떤 분한테 질문하시겠어요? 서민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특별히 도서관 활용하시는 방법이 특별히 있으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전 도서관에 잘 안 가는. 근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는 천안만 해도 막 동네 막 몇 미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책이 없어서 못 읽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게끔 이제 유도만 해주면 많이 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도서관에서 그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뭐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독서 퀴즈 같은 거를 매달 한 번씩 해서 상금을 몇십만 원씩 뭐 해서 주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독서라는 게 이제 분위기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나도 뭐라도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도 조금 해결할 겸 뭐 이렇게 알바를 좀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원이나 지하철에 앉아서 책을 좀 읽게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읽고 있어라, 곳곳에서.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4학년 올라가고 앞으로 취직을 해야 하는 대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장강윤 작가님께서 20대와 비슷한 고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20대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이 이제 다 취직과 스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표백이랑 작품이나 다른 데에서 많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이 직접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취직 뭐 실업 뭐 대학 진학 이런 거 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선발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선발의 대상이 될 때는 정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막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뭐 그런 거 과정을 계속 거쳤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선발 프로그램에 제가 끼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제 뭐 면접장 가가지고 면접 보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고,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저러하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그 선발 프로그램 중에 뭐 그렇게 잘 설계된 프로그램은 없어요. 뭐 그게 저의 어떤 존엄이라든가 자존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선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발 담당자들의
뭐 눈썰미라든가 안목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의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제 동기들이 면접관에 들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휴대전화기 만드는 회사가 어떤 휴대전화기가 필요할 것이냐도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현대라는 게. 내년에 어떤 휴대전화기가 유행할 거냐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소비자가 알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어떤 인재가 필요할 거냐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 선발 프로그램의 어떤 정교함이라든가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발자 면접관들의 수준이라는 게 별로 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부정이 됐다거나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부정됐다, 난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서태지 씨가 제일 처음에 방송 데뷔가 무슨 그런 뭐 대중음악 평론가들 모아놓고 아마 뭐 점수 매기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역대 최저를 받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선발의 문이 되게 좁아졌죠. 그래가지고 막 스펙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제 선발되는 당사자들이 바꿀 수 없지만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 이상 실망을 하고 마치 그 선발 프로그램에 뽑히는 게 인생의 목표고 막 지금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들게 되는 생각이고 그런 말씀 정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취업의 문이 이제 좁으면 좀 연대에서 넓힐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기업에서 비정규직만 뽑고 정규직 안 뽑는다 그러면 저 기업은 좀 불매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뭔가 압력을 가해서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좀 20대가 연대에서 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냥 혼자만 난 저 문을 통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좀 힘을 합해서 정부에도 좀 요구를 하고 뭔가 법적 제도적으로 그게 좀 되도록 압력을 좀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 다니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인데요. 서민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 시절 책을 전혀 한 권도 안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은 무엇인지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시작된 그 폭풍 독서가 저희 오늘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30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회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냥 저 자신의 앞날과 그리고 프로야구 이게 저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애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다 10년 넘게 이제 이어진 폭풍 독서였고 그 비결은 이제 제가 천안은 이 직장인데 이사를 가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3시간 반 정도가 이제 출퇴근 시간으로 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저는 그냥 원 없이 책을 읽었던 게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한 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한 게 술 마신 거하고 독서밖에 없는데 설마 술 마셔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가 저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재밌는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성경의 비결을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게 저는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는 서민 교수님이 지금도 과정에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어떤 성취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다르고 좀 특이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뭐 위인전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 저는 꿈을 꿔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아직은 성공하신 게 아니라 뭐 성공하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중 아니십니까? 저는 원래 송구의 목표를 이 북소리 출연으로 다 했기 때문에 100회 특집에 왔다는 건 뭐 목표를 이룬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저희 TV 책방 북소리 100회 특집 북콘서트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특성상 저희가 좀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고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되게 이게 부담을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장강만 작가님한테는 다음 작품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올 상반기에는 장르 소설을 2편 정도 내볼 생각입니다. 2편이요? 예, 그러니까 SF랑 호러물을 하나씩 이제出版사에 넘겼고요. 저도 이제 좀 폭을 약간 좀 넓혀보고 싶어가지고요. 또 다양한 독자도 만나고 싶고 해서 SF 한 편, 호러물 한 편인데 반응이 어떨지 매우. 서빈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책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올해 연구년이거든요. 1년간 이제 학교를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이제 폭풍 집필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 목표를 장강민 작가님으로 잡고. 근데 장 작가님 근데 상반기에 2권 쓰시겠다 그러는데 문학에는 독과점이 없나 보죠. 작년에 상 같은 것도 다 휩쓸고 이러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골고루 타야 되지 않습니까? 도전? 한번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네. 기생충 소설로 일간을 이렇게 네, 두 분의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책이란 밥과 같은 것. 맛있는 밥 먹으면 막 짜릿짜릿하듯이 좀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면 너무 행복해요. 책이란 인생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동반자. 그래서 늘상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침대맡에 늘 있는 거고. 일단 저한테는 책이란 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과정일 것이고요. 제 서재가 사실은 제 왕국이죠. 자그마한 백성과 왕을 겸한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렇게 수많은 글자를 누가 쓰고 앉아 있겠어요? 저한테 장작인 것 같아요. 장작. 내 소설을 또 좋게 또 이렇게 풍부하게 만드는 어떤 소재이자 땔감인 거죠.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창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지침서? 책이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인 것 같아요.